안녕하세요. 효키랍니다. 자, 오늘 일단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주식 시장이 엉망진창이죠. 국내외 주식 시장이. 특히나 이제 어제, 그제 이틀간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미국 지수가 급락한 정확한 이유, 그리고 이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요.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꼭 함께 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증시는 항상 커플링 현상이 있기 때문에 꼭 같이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담았으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일단 오늘 국내,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기사가 어떤 기사냐면은 바로 이 기사입니다. 자, 연합뉴스 기사고요. 하버드대 교수가 1년 내에 세계 인구의 40에서 70%가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제목만 보고 보통 내용을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제가 좀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하버드대 한 전염병 전문가 립시치 하버드대 교수라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가능성 있는 결론은 코로나19가 궁극적으로 억제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이같이 예측했다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중간에 제가 제 의견을 살짝 넣어드리면, 여러분들 감기도 치료제는 없어요. 아시죠? 감기도 치료제는 없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이 기사의 중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목만 보고 빠져가지고 야 이거 40% 70%가 감염된대, 이런 공포감을 가져요. 근데 예전에 전체 유럽을 이제 장악했었던 이제 흑사병 때, 그때 엄청난 피해자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도 막 40%막 뭐 80%막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걸렸다라고 해서 괜히 그때 기억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기사의 제일 중요한 내용, 그리고 이 하버드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 키워드, 키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그러나 그는 감염된 모든 사람이 심각한 병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분명히 한 뒤 많은 이들이 가볍게 앓거나 무증상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인데, 그냥 사람들은 막 그냥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무조건 겁난다, 무섭다 하고, 주변에 아마 이제 이거 내용도 안 보고 엄마 막 아빠 아버지 막 이러면서 주변에 막 전 세계 40에서 70%가 이걸 감염된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봐야 돼요. 무조건 기사는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도 끝까지 봐야 돼요. 모든 것들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기사 제목은 보셨지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항상 모든 것들을 분석하거나 기사를 볼 때는요,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목만 보니까 되게 자극적인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제 이 지표가 좀 많이 올랐는데, 바로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예요. 빅스 지수가 S&P 500의 빅스가 이제 시작과 동시에 이제 훅 많이 올랐고요. 계속 올랐죠. 계속 오르다 끝에 좀 꺾이면서 끝났는데, 이런 빅스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 있었던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의 알고리즘이 반응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 얘기는 제가 뒤에 차근차근히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갑자기 생각났었던 기사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2018년도 연말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2018년도 12월 27일 한국경제 기사 내용이고요. 프로그램 매매에 휘둘리는 미국과 일본 증시. 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프로그램 매매라 하면은 뭐 사실 다양한 어떤 그 매매법들이 있긴 있지만, 사실상 이제 이 프로그램 매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알고리즘 매매 때문이라는 분석이 사실 나왔거든요. 사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니온게이자이 신문에서 이제 그 최근에 이런 게 프로그램의 어떤 매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5% 넘게 일본 증시가 급락했었고, 그리고 이제 시장 조사한 업체에서 봤을 때 컴퓨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부터 이제 퀀트 투자를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퀀트 투자 비중이요, 전체 그 거래의 28.7%였대요. 네, 이 정도면은 전체 거래의 28.7%라고 하면은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크게 할 충분한 요인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퀀트 투자 비중이 2013년도 이후에 2배 이상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가 이제 ETF, 뭐 패시브 펀드, 그리고 이제 HFT, 뭐 초단타 매매 이런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거 뭐 시장 마켓 메이커까지 포함하면은 컴퓨터로 거래되는 비중이 전체 거래의 한 85%가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한대요. 여러분 뭐 처음 들으신 분도 많으시죠? 미국 증시 전체 거래의 한 85% 정도가 컴퓨터로 거래되는 매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일반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개인이 매매하는 거랑 컴퓨터가 매매하는 거랑은 장단점이 있는데, 개인이 매매하는 거는 사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만약 저라면은 지금 이거는 일시적인 거다라고 해서 굳이 매도를 안 해요. 기다리죠. 근데 컴퓨터가 매매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짜져 있는 알고리즘에 반응하게 되면은 뭔가 확 빠지는 요인이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뭐 빅스가 확 올라간다든지 그런 게 발생하면은 그냥 매도를 때려버려요. 근데 그것도 전체 이제 거래의 85%가 되는 PC들이 빅스 지수의 이거에는 좀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위험 지수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S&P 500에서 이제 걔들은 51선을 보통 봐요. 이제 51선을 보는데 그게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 어느 정도 매도를 하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모든 업체마다 이제 그 알고리즘이 다 달라요. 그리고 업체 내에서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일단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것들이 51선, 그리고 빅스 그런 게 있잖아요. 더 있는데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이거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몰리면서 이제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매수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지수가 급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일단 뭐 이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좀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떤 기사가 나왔었냐면은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 내용인데요. 미증시의 폭락 주범은 공매도였다. 그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힘을 좀 주는 내용인데, 이게 보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지난해 12월 달에 미국 증시를 흔들었던 요인은 이제 대형 헤지 펀드의 공매도라는 설이 힘을 얻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 헤지펀드 기업들, 이거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 예,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몇몇 기업들이 12월 달에 한 달 동안만, 12월 한 달 동안만 헤지펀드 수익률을 봤더니 이제 D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동안만 3.5% 수익을 거뒀어요. 엄청나죠? 네, 한 달 동안 3.5%, 그리고 어떤 한 펀드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플러스 수익률을 내면서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11%나 수익을 냈대요. 그리고 B 펀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4.6%. 대단하죠? 네, 요건 이제 세계 최대 헤지 펀드인데 작년에 14.6% 수익이 나왔대요. 그리고 퀀트 매매로 유명한 이건 얘기되죠.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8.5%. 대단하죠. 시장 전체에 비하면은 그 매우 선방한 어떤 수익률을 나왔고요. 그리고 T 매니지먼트도 12월 한 달 동안 0.9% 수익률. 대단합니다. 하면서 이 펀드가 보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셀즈포스, 그리고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을 상대로 이제 롱숏 전략을 구사를 했대요. 그리고 또 B 펀드 같은 경우는 12월 달 0.3% 수익률, 연간으로 치면 12.3%죠. 이런 것처럼 보니까 12월 달에 이런 대형 헤지 펀드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지수는 그렇게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뻔한 거거든요. 얘들이 알고리즘 이용해가지고, 알고리즘 이용해서 이제 퀀트 펀딩을 돌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매도를 같이 하잖아요. 뻔한 거예요. 뻔한 겁니다. 얘들이 그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한 거고, 어찌됐건 간에 이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2018년도 12월 달에 이제 시장이 연말에 급락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도 이런 것들은 수익을 내고 있었다. 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최근에 보면요, 어쨌든 이거 결론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을 극대화시키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요것들의 수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네, 월스트리트에 있는 저 친구들의 어떤 행태들은 제가 워낙 잘 알기 때문에 100% 요만큼 이슈가 되는 거를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공포감을 극대화시켜서 자기들은 계속 수익을 내는 거죠. 뭐 몇 달 있다가 이제 얘네들 수익률 뽑아보면 나오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슬슬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결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보면 여러분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을 계속 욕을 했잖아요. 계속 욕을 하면서 막, 지금 뭐 돈 풀면서 해야지. 막 했더니 파월 의장은, 우리는 뭐 못합니다. 하면서 되게 중심 잡는 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금리나 해라, 금리나 해라, 더 해라, 더 해라 했는데, 파월 의장은 되게 말을 안 듣는 척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까놓고 보면은, 돌아놓고 보면요.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안 한 게 없어요.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자, 그럼 잠깐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가 미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한 분 한 분씩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으로 보시는 분은 파월 의장이죠. 자, 파월 의장은 어디 출신이시냐? 바로 세계 3대 사모펀드 그룹인 칼라일 임원 출신이에요. 그리고 전체 자산은 1,200억 원 정도. 자, 뭔가 살짝 느낌이 오시는 분 많으시죠? 칼라일 출신이시고,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펜을 AS를 보내가지고 제가 마우스를 쓸게요. 칼라일 출신이시고 자산은 뭐 1,200억 원이에요. 돈이 많아요. 그죠? 일단 돈이 많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분 볼게요. 그 다음 분은 윌버로스.
현재 지금 이제 월가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분이고요. 윌버러스. 이분은 상부장관인가 그러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어디 출신이냐? 로스차일드의 파산부 출신이에요.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디카프리오가 주연으로 하는 뭐죠? 울프 월스트리트인가? 그 영화의 그 이제 그 이름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그분이 있었던 곳이 이제 처음에 들어갔던 곳이 그 로스차일드였잖아요. 어쨌든 이분도 로스차일드 출신이에요. 로스차일드 출신이고 파산부 출신, 월가의 저승사자라고 해서 구조조정 전문가입니다. 참고로 예전에 이분이 우리나라랑은 좀 악연이 있어요. 예전에 IMF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미국이 어쨌든 들어오니까 많은 그룹들을 막 해체하고 막 이런 의견을 주는데 한라그룹을 해체하라고 의견을 줘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한라그룹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 노조가 안 된다라고 이제 했더니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이제 가서 그거를 처리 못하면 손 떼겠다라고 협박을 했어요. 좀 그런 시기죠? 좀 나쁜 시기죠? 자, 그랬었던 사람이에요. 윌버러스. 예, 이 사람도 역시나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산이 얼마였었지? 윌버러스가 아마 제가 이분 자산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알겠네요. 야, 씨, 뭐야 이거 진짜. 앞에 파월 1200억이라 가지고 와 많다 그랬는데 자산이요 3조 2천억이에요. 야, 씨. 3조래 3조. 3조 2천억이래요, 자산이. 할 말 다 했죠, 그럼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분은 누구냐면은 바로 린다 맥맨. 아시죠, 여러분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분 되게 잘할 거예요. 저도 되게 잘하는 분인데 이분이 현재 미국의 중소기업 청장을 하고 있습니다. 린다 맥맨 누구인지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이분의 자산은 약 1조 3천억 원. 와, 이 여성분은 도대체 3,371억 원이래요. 야, 이 여성분은 도대체 뭘 해서 이렇게 돈을 얻었을까? 라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린다 맥맨 아시죠? 이분의 남편은 바로 미국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부자 빈스 맥만. 옆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WWE 프로레슬링 옛날에 WWF 페더레이션이었다가 이제 그게 F가 원래 그 뭐죠? 그 야생동물 거기랑 사이트가 이름이 합친다고 그래가지고 WWF를 버리고 WWE 해서 엔터테인먼트를 바꿨잖아요. WWE의 회장인 빈스 맥맨의 부인입니다. 이분이 중소기업 청장이 됐어요. 저는 그때 중소기업 청장이 이제 린다 맥맨이 됐을 때 맥맨이란 이름이 되게 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마 했는데 맞는 거예요. 둘이 되게 친해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러니까 얼마나 친하냐? 둘이 얼마나 친하냐? 제가 급하게 옛날 자료를 갖다가 봤는데 이 정도로 친합니다. 잠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재밌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친하냐면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하기 전에 이 WWE에 출연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이제 빈스 맥맨 이제 회장이고요. 중소기업 청장 린다 맥맨의 남편이죠. 그 뒤에 중간에는 이제 최고의 WWE 스타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이고요. 이때 이제 앉아가지고 손에 이제 바리깡을 들고 이제 들고 머리를 밀어버려요. 이런 퍼포먼스까지 합니다. 퍼포먼스까지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이런 어떤 그 스타병들이 좀 있는 분이에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게임에서 빈스 맥맨 회장을 넘어뜨리고 이제 두들겨 패는 이런 액션도 한 적이 있고요. 연기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한테 이제 스터너를 얻어맞고 땅에 뻗어버립니다. 이 정도로 사실은 매우 친밀해요. 매우 친밀한데 이분의 부인인 그 린다 맥맨 이분이 현재 이제 중소기업 청장으로 이제 들어가 있죠. 이제 어쨌든 뭐 갖다 넣을 수는 있어요. WWE가 워낙 이제 미국 전역에서 인기가 많은 그 엔터테인먼트 그룹이기 때문에 엄청 크죠. 엄청 큰 그룹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청장? 모르겠어요. 뭐 일을 얼마나 어떻게 잘 하시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갖다 넣기에는 뭐 요인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자, 어쨌든 뭐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분이 누구냐? 바로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죠. 자,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뭐 앞에 분들에 비해서는 재산 규모가 소박합니다. 얼마? 6,920억 원 정도. 자, 앞에 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소박해요. 사실 이분들 중에 제일 자산이 적은 게 파월 의장이죠. 자산이 적은 게 1,200억 원이에요. 자, 어찌됐건 간에 그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이제 파월 의장이 처음에 사실 이런 분들에 비하면은 자산 규모가 적긴 하지만 연준 의장 지명자 파월은 어찌됐건 간에 이제 1,000억 원대 갑부이다. 그래서 정책 차질이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안 나올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앞에 이제 쭉 이제 이분들이 어떤 자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드린 이유가 과연 이 멤버들을 데리고 서민 정책이 가능할까? 국민들 정책이 가능할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분들인데 밑에서 올려다보는 보는 그런 어떤 국민들을 위주로 한 정책이 가능할까? 절대로 아니죠. 그죠? 손해 갈 짓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배불리기에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 뒤에 말씀드릴 거에 대한 전제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결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미국의 메인 이제 어쨌든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분들이 맨날 뭐 트럼프랑 싸우는 것 같은 파월 의장조차도 사실은 저런 출신인데, 헤지펀드 출신이고 일반 투자은행 출신인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대로 2018년도 12월 달에 미국 증시는 그렇게 급락을 했지만 퀀트를 베이스로 한 알고리즘을 베이스로 한 헤지펀드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월에 1%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미국 경제를 책임지는 분들이 다 월가 출신이다.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 뜻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저는 이번 코로나19가요. 결국은 시장에 어떤 큰 지금 악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닐 거예요.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나 미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전체 국가들의 경제 완화 정책, 통화 완화 정책을 만들어내는 정말 좋은 핑계거리가 될 거예요. 분명해요. 일부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일부 조정을 받고 나서 반등할 가능성이 크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상승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모든 게 완벽한데 완벽하더라도 총에다가 이제 총알을 장전했다 하더라도 누가 이제 방아쇠를 당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방아쇠를 당겨주는 게 바로 그 모멘텀이 될 건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는 결국 올라가지도 못해요. 근데 그 모멘텀은 결국 돈이 될 겁니다. 최고의 모멘텀이죠. 오히려 코로나는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높여줄 것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그 통화 완화 정책, 그죠? 완화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 정말 큰 요인이 될 거예요. 핑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미 지금 슬슬 슈퍼 예산 얘기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식시장은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가장 많지만 주식시장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돈이에요. 돈. 돈의 흐름을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 돈을 쥐고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되고 현재 돈의 상황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이제 최근 10년 동안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올려드린 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위에 띄워드릴게요. 위에 지금 추천 영상 띄워드리니까 꼭 보세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이제 48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외국인 10년간 매집을 했습니다. 미국 역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어찌됐건 간에 뭐 상위 몇 개 종목이 이끌던 어쨌든 간에 계속 이 완화 정책을 쓰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 경제 상황 딱히 큰 문제 없죠? 자, 그러면은 어차피 미국은 지금 버블이 껴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버블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 설명드리면은 버블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물건을 갖다가 떼서 옷을 어디서 떼서 파는 한국으로 치면은 동대문에서 물건을 떼서 그걸 갖다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팔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일 그거 갖다 10,000원에 떼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10,000원에 그대로 파는 분 없죠. 10,000원에 떼오면은 12,000원, 15,000원, 20,000원 이렇게 팔잖아요. 그럼 거기서 붙는 2,000원, 5,000원, 10,000원이 버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모든 자산과 모든 지수와 모든 것에는 적정 수준의 버블이 껴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버블에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어요. 이 버블이 많이 끼고 적게 끼고의 그 차이입니다. 많이 꼈을 때는 주의해야 되는 거고 적게 꼈을 때는 좀 더 슈팅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는데 미국 증시는 사실 버블의 거의 극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슈팅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한 조정은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돈과 실적이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부분 분명히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제 미국 주식 차트들 간단하게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자, S&P 500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제가 앞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어찌됐건 간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51선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고요. 51선이 좀 이탈하면서 조금 애매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어제 그제 좀 움직이면서 모든 보면 테슬라, 애플, 아마존, 테슬라 두 개나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좀 쉬고 있잖아요. 그동안 많이 달렸습니다. 조금 쉬어주면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 띄워드렸었던 혹시 영상을 못 보신 분들 제가 위에 다시 띄워드릴게요. 테슬라가 주가 상승할 때 뭐가 있었다? 전환사채와 공매도를 같이 했다. 그리고 모든 종목에는 공매도가 지금 많이 끼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킹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미국 증시 지금 쉬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적정 조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서 좀 쉬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이 오히려 좀 바닥권이라 보고 단기 바닥권이라 보고 있고 바닥이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올라갈 게만 남았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제가 살짝 좀 팁을 더 드리면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오히려 미국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버블이 덜 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주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올려드린 그 내용들, 그래서 그 종목으로 한번 우리나라 쪽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중심 딱 잡으시고 지금 있는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이겨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힘내시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지금처럼 리플이나 이메일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효키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